네, 닥터 쿠키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의학 검사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스포츠 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을 걸쳐서 스포츠 의학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스포츠 의학 검사는 왜 필요하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은 이쪽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보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서 검사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의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한미의학에서 나온 ACSM 운동검사, 운동처방 지침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외국 서적이 그렇듯이 특유한 그 딱딱한 문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 뒤져서 팔굽혀 펴기 시키고 철봉, 스쿼트, 런지 섞어서 몇 번 하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자세히 물어보면 별 차이 없이 하는 분들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연구 논문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책 대충 깔끔 한번 휘리릭 넘겨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던데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각 잡고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런 것조차 보지 않고 감에 의해서 하는 일부 분들 때문에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운동 처방을 들어가면서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이 바로 운동 전 평가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Pre-Exercise Evaluation이라고 하고, 이것은 내가 운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운동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건 실제로 약 처방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면 사실 처방은 그냥 딸려 나오는 거에 가깝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진단이 명쾌하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랜 전문가들이 가장 신경 써서 하는 단계가 오히려 평가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 목적은 내가 과연 운동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의학 검사 혹은 체력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그냥 무지성적으로 그냥 운동하면 될 때까지 그냥 해 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본인이 특히 질병이나 증상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평가 단계를 먼저 거치시기를 권합니다. 당연히 고객분들도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먼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겉으로만 전문가를 표현한 사람들은 이 단계를 무시하기 일쑤고, 현명한 운동 소비자들은 이를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안전입니다.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하려는 분들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 분들이 스포츠 상해가 빈발한지 알고 계실까요? 심지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건강 걷기, 건강 달리기 하다가 다치고 나서 이후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운동의 수준을 확 낮추어야만 겨우 가능한 경우도 종종 목격합니다. 단순한 걷기나 달리기만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과격한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적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설문지, 동의서, 신체활동 평가, 위험 요인 평가, 대사질환 유무나 증상 유무에 대해 이력, 약물 복용 등을 중요하게 체크합니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자발적 참여나 개인정보 활용 등 구체적인 항목이 중요하고, 그 항목에 대한 안내, 예를 들어서 구두를 설명해야 된다는 원칙 등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ACSM 교재 8Q 항목을 찾아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 교재로 보면 비슷한 이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8Q는 나에게 어떤 운동을 제한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설문이고요. 아이팩이나 G팩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의 평소 운동 상태를 체크하는 설문이라는 차이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병원을 방문해서 내가 위험 요인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심혈관 위험 요인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양성일수록 높은 것에 양성이라고 표시하고 높을수록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나이가 많다든지 신체 활동이 좀 미달되는 경우, BMI가 좀 높은 경우, 뭐 외국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 살짝 다르니까 아시면 더 좋겠고, 고혈압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련된 문제, 지방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음성인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밀도 HDL 60mg per 데시리터 이상, 이에 대한 파악, 이렇게 그 고밀도 지방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음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운동 초심자의 경우에는 저강도에서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주당 3일에서 5일 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대체로 중강도 주당 15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적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는 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ACSM 그 참여자 선발 알고리즘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가장 크게 현재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가 요 부분이죠. 최소 지난 3개월간 최소 3일 동안 중강도 신체 활동을 최소 30분 이상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이 기준이고요.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중요한 것은 질환이 있는가, 뭐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신장 질환,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그러한 비슷한 그 심장, 대사, 심혈관 관련돼서 증상이 있거나 징후 여부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정도만큼의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러한 규칙을 크게 보면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이에서 좀 복잡한 거는 오히려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그냥 승인 필요 없이 운동하면 되는 거고요. 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둘 다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참여 허가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고요.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복잡해서 질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마찬가지로 승인 필요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강도 운동에는 승인이 필요 없고 고강도 운동에는 의료적 허가를 권장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은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내가 가벼운 활동 중에서도 호흡곤란이 생긴다든지, 실신이 있었다든지, 발목에 부종이 심하다든지, 빈맥이 있다든지, 파행이 있다든지, 심잡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운동 중단하고 검사 받아보시라, 이게 기본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40대 남성이면서 4개월 전에 주 6회 러닝을 1시간씩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원 남성이 그간의 연습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서 마라톤에 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오면은 그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죠? 그냥 뭐 매일 운동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심해서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라고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예전에 어깨에 석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크게 무관하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가 요새 운동을 늘렸더니 가슴에 통증도 있고 어지러워요 하면, 이거는 유증상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검사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 운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확인하고 조언을 했다면 매뉴얼대로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일선에서의 감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내에 마땅한 것이 없다면 믿을 만한 외국 기준을 이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